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 향기가 물씬 나는데요. 가을 하면 또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뜻깊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가 필수적일 텐데요. 활용도 높고 구체적인 일자리 정보 오늘도 가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철주야 노력을 부철주야. 하시면서 네, 항상 직접 취재를 네네. 하시고 꼼꼼하게 또 내용을 전해주시는데 오늘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은 제가 광주, 네, 이제 우리나라는 광주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경기도 광주랑 네, 전라도. 광역시, 네. 그래서 광주 광역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라고 네.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형이 붙으면 뭔가 특색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색 있는 일자리 많습니까? 정확하게 아주 좋은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지자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살려서 특색 있는 일자리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광주광역시 역시 광주형만의 일자리 정책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포인트는 바로 상생협약입니다. 아, 상생협약. 네. 일단 상생은 알겠고 협약도 알겠어요. 네. 상생이 같이 잘 되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살자. 맞습니다. 네. 상생협약 어떤 내용이에요? 네, 말 그대로 사회적 대화를 이제 기반으로 한 노사민장의 이제 대타협이 중심인데요. 네. 기존의 대립적인 노사 관계를 탈피하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이제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 통합형 일자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 민정의 대타협, 네. 사회 통합형 일자리, 네. 뭐랄까요? 이게 진짜 실현만 된다면 모두가 원하는 어떤 꿈의 형태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적정 임금 수준으로 이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고요.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기업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 문화, 복지, 보육시설 등의 이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임금을 실현을 해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이제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좀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사회적인 합의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뭐 적정 임금, 네. 그렇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또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말 그대로 윈윈 상생인데 여기서 제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꼼꼼하십니다. 네, 어떤 부분인가요? 적정. 적정. 이 적정이라는 단어가 네.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누군가는 적정 임금을 뭐 몇백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또 막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4대 핵심 요소를 좀 상생 협약에서 잡아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적정 임금은요.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인 3,500만 원으로 네. 책정을 했고요. 오. 두 번째로 적정 노동 시간은 기본 근무 형태 일일 8시간으로 총 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네. 세 번째인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은 이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협력사 간의 공정 거래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이제 일자리 격차를 좀 해소하고 상호 경쟁력 강화를 이제 통해서 동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소통 투명 경영으로 노사민정 협의회는 노사가 공동체 책임 의식을 갖고 소통 그리고 투명 경영을 통해서 경영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지원하고 권고하는 것이겠죠. 네. 좀 더 자세하게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에 대해서 광주시청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탈피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통합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업은 적정 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수익성을 창출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 문화, 복지, 보육시설 등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임금 실현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과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광주시 최대 주력 산업으로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노무 리스크라든가 글로벌 경쟁사 대비 높은 인건비 수준 등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공장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국내 투자 회피로 국내 일자리 감소라든가 노동격차 심화, 국내 완성차 공장 신설 등이 96년 현대자동차가 아산 공장에 마지막으로 설립한 이후로 23년 만에 광주 자동차 공장이 국내에서는 설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제조업이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리쇼링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왕청 공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컨설턴트님 네. 상생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업하고 근로자 간의 상생만이 아니라 여기 정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생각해보면 임금을 받아서 요즘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집을 언제 사고 네. 뭐 삶의 질이 어떻고 사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냥 네. 말로만 너네 빨리 직원 많이 뽑아, 너네 혹은 이 임금 받고 일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해준다든지. 혹은 뭐 이제 복지, 뭐 보육 시설들 같은 경우도 좀 어린이 이제 돌봄 정책들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네. 이런 정책들을 좀 동반으로 펼쳐서 그래서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지출들을 네. 우리 근로자들이 지출하지 않을 수 있게 네. 혹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에게 좀 이제 자금으로 이제 좀 도와줘서 할 수 있게 한다면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4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로 200~300만 원이 들어가면 사실 그렇죠. 돈 모으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실질 임금의 향상을 도모한다면 훨씬 더 좋은 상생형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정부에서도 같이 지자체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모델이 완성차 공장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모델인 이유가 네. 있을까요? 혹시 광주 가보셨나요? 광주. 네. 제가 사실 아직 못 가봐서 꼭 가보고 싶은 네. 지역이에요. 광주에 이제 네. 유스케어라는 버스 터미널이 큰 터미널이 있어요. 네. 그 근처에 가보시면 기아차 공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동차 산업은 이처럼 광주광역시의 최대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립적 노사 관계로 인한 노무 리스크와 네. 또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인건비 수준으로 인해서 자동차 공장이 해외로 많이 이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들 역시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회피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 격차가 심화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국내 완성 자동차 이제 신설 공장 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공장 신설. 투자가 위축이 되고 네. 그러니까 잘 안 지어졌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최근에는 맞습니다. 그럼 네. 언제가 마지막이었냐? 몇 년 전일까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네. 그래요. 한 10년 잡죠. 10년. 2010년 아닙니까?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무려 25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요? 25년 가까이 됐습니다. 1996년에 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국내 완성차 공장 신설 마지막 공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20년이 훌쩍 네.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네네. 말씀해 주셨지만 임금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임금이 높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을 하고 네. 국내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이게 네네.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건데 국내 임금이 많이 높았나요? 2018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를 통해서 좀 완성차 업계 임금 비중을 살펴보면요. 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제 1인당 평균 임금이 9,072만 원으로 오. 평균 임금이 8천만 원 초반인 토요타, 폭스바겐 등에 비해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3%로 방금 언급한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최대 2.5배까지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도 있고 투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장을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짓지 않고 네. 투자도 하지 않고 뭐 자연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일자리가 감소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 진출하고 싶은
어떤 청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기회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감소가 그렇죠. 된 거죠. 예, 그래서 한국경제제조업이 직면한 이런 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좀 개선해서 네.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이제 리슈어링을 좀 유도하고 네. 대립적 노사 관계를 극복해서 양질형 이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네. 이게 바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번째 모델로 자동차 공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광주역 일자리 첫 번째 모델로 왜 자동차 공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좀 돼서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요. 25년이나 됐으니까 빨리 국내에도 또 새로운 공장도 공장이, 지어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 분야에 지원하고 싶은 청년들도 많이 또 투입이 될 수 있게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성공 취업을 하고 나서도 또 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취업 청년분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업을 하고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까 고민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1단계 자격 요건부터 확인하셔야겠죠?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이며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내가 자격 조건이 된다. 그럼 바로 2단계로 가야겠죠? 2단계로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한도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들은 바로 여기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재직 1년 미만 시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혹은 월별 급여 명세서를 챙겨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3단계로는 계약금 5% 납입 영수증, 확정일자 명시된 계약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보증금 5%를 지불한 영수증과 계약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챙기셔야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등기부 등본, 임대인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4단계, 필요한 서류 모두 챙겨서 은행 방문하기. 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회사 요청 부분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 업종 코드 확인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취업 초년생들,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들이 많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구직자와 근로자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기쁨,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일자리 핫라인이에요.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또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광주의 일자리 정책 알아보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에요. 특색이 있겠죠. 상생 협약을 특색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상생협약.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적인 말만 있어야 될 게 네. 아니라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목표하는 바로는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 직원이 약 1,000여 명, 그리고 공장 공사나 설비 구축, 생산 운영 부문에는 간접 고용 형태로 이제 11,000여 명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네.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정확한 내용을 광주시청 관계자를 통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로는 약 정규직가 1천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건설 공사, 설비 구축, 생산 운영 등에 대해서 부수적인 인력 창출이 한 11,000명 정도, 합해서 1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고 정말 이렇게만 순항한다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진상 향후 계획 어떻습니까? 현재 광주와 이제 한평에 걸쳐 있는 빅그린 산단 내에 공장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6월 10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24.3%였는데 오늘 정도면
한 약 27% 아, 그 정도 시계에 나와요? 시계에 나옵니까?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사가 굉장히 순조롭게 그래요. 진행 중이어서 예상 일정보다는 약간 빠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예상 일정보다 좀 빠른 수준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순항할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공장이니까요. 네. 자동차가 생산이 되면은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 금년 9월부터는 이제 공장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생산 설비를 설치하기 시작을 해서요. 네. 내년 2월에 시험 가동을 하고 네. 4월에는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년 9월부터는 차량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년부터는 연간 7만 대의 경영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은 약 한 1년 정도 그렇죠. 뒤면 본격적으로 차량을 양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2022년부터 연간 7만 대 SUV 차량이면 그래요. SUV가 요즘 또 대세라고 대세죠. 하는데 그렇죠. 자동차 네. 업계. 그렇군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생산 계획이 이렇게 착착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계획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채용 계획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네. 정규직 1000여 명을 내년까지 회사에서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인데요. 네. 1차로 경력직 21명, 2차로 경력직 39명, 3차 경력직은 22명으로 채용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금년 하반기에 기술직 조반장 이제 경력직 채용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직을 본격 채용해서 이 숫자를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규직 1000여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이거보다 뭐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 요걸 시작으로 그렇죠. 해서 더 이렇게 늘어나게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상생협약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되기를 바라보겠고요. 자, 광주형 일자리가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네.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맞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키워드는 바로 소득주도,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그리고 일자리 경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광주형 일자리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자리 정책 중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지정한 것은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이제 혁신성과 필요성을 정부가 이제 인정한 것이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이 모델을 이제 광주에서부터 뭐 2호, 3호 키워나가서 전국으로 확산을 해서요. 대한민국 제조업의 좀 제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 뭐든지 일후가 맞아요. 첫 번째가 사실 기억에도 제일 많이 남고 제일 첫 잘해야 스타트를 돼요. 그렇죠. 잘 끊어야 네, 장남이거든요. 또 이런 면에서 또 네. 1호를 그렇게 갖다 붙이십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1호가 중요해요. 네. 그래야 2호, 3호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맞습니다. 수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적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광주에서 시작된 이 상생형 일자리가 앞으로 구미, 밀양, 대구, 부산,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 중에 있고요. 앞으로 제2, 제3의 사업들이 지정이 될 텐데 상생형 지역 일자리들이 이제 성공을 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발로 뛰어서 네. 취재를 쭉 하셨잖아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이번에 소개해 주신 이 사업의 포인트, 특징이 가장 크게 이거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네. 했는데 이것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뭐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상생. 상생 네, 기준. 바로 이 기업과 그다음에 관이 서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관에서도 좀 충분히 지원을 할 그런 용의가 있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한번 본받아야 될 네.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부분에 진짜 동의하는 게 우리가 다 잘 되려면요. 진짜 그게 또 힘든 일이기도 맞아요. 한데 정부와 기업과 네. 근로자가 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상생형 협약,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부분이 일단은 순조롭게 좀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지역 경제 한 축을 맡고 있는 자동차 산업, 그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광주시입니다. 향후 계획도 굉장히 기대가 네. 되는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향후 계획은 제 목소리보다 광주시청 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빅그린 산단을 미래 자동차 산업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로 생산할 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빅그린 산단에 지금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도기술 지원센터라든가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등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와 산학연 융합 캠퍼스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제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들어봤는데 네. 덧붙여 주신다면요. 그렇죠. 또 제 목소리가 빠질 수가 없죠. 네. 자, 광주시는요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빅그린 산단을 미래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미래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아,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음. 핫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수소차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나죠. 뭐 그러니까요. 친환경 관련된 맞아요. 차들. 네. 그래서 이곳 광주에서도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을 할 때 좀 같이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발맞춰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산단에 친환경 부품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만들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하고요. 국내 유일의 친환경차 부품 인증 기관인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 건립도 이제 네.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광주시는 이런 자동차 좀 특색이잖아요. 광주만의 특색 있는 뭐 요새 야구팀 네. 기아 타이거즈도 있고 그래서 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제도약 계기를 마련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차, 우리 수소차 얘기도 잠깐 언급을 네.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죠. 열풍이고요. 네. 또 경쟁도 엄청 치열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누가 먼저 선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내연기관으로 가는 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뭐 탑급이었는데 그렇죠. 네네. 또 차세대 차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약간 좀 아, 네. 개인적으로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25년이 됐다. 새로운 맞습니다. 공장이 우리나라에 설립된 지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의 탑이지만 네. 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력을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네. 이제 평균 임금이 이제 높은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서로 노사 간의 그렇죠. 관계가 상생보다는 내가 더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네. 소위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네, 네. 기업에서는 조금 더 이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하려고 하고 일을 더 시키고. 네, 맞습니다. 제가 비속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돈을 더 받아내려고 그렇죠. 하고 그게 계속 평행선을 이어가다 네네. 보니까 늘 뉴스에 단골로 등장했던 게 뭐 노사 뭐 이제 그 이제 뭐 갈등. 타결 실패 네, 맞아요. 이런 말들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좀 광주에도 이런 자동차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로도 상생을 네. 짚어주셨는데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상생 맞습니다. 협약. 네. 아까 4대 핵심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가 하나하나 진짜 지켜진다면 네, 네. 그야말로 누가 불만이 있을까 기준을 딱 정해놓고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적정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이 주 44시간 기준이고요. 네. 3,500만 원이에요. 네. 초임이니까요. 3,500만 원 기준이면은 기존의 평균보다도 좀 높은 거죠. 기존의 평균보다 뭐 월등히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높은 편이죠. 그렇죠. 예, 이제 최저시급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수준선을 네. 넘어선 임금이다. 그래서 네. 적정 임금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적정의 기준도 이렇게 정해놨고요. 노동 시간 또한 중요한데
일일에 8시간, 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이고 주 40시간, 5일 근무 기준으로 맞습니다. 했을 때 40시간인 네네. 거죠. 52시간 근무 우리 네네. 제도가 굉장히 좀 많이 자리 잡고 이슈가 됐는데 8시간씩 40시간 이것도 적정하다라고 기준이 그렇죠. 정해진 거죠?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8시간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5일이면 그래서 이제 뭐 지나친 야근을 시키거나 네. 혹은 뭐 지나치게 뭐 주말 근무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려는 그런 이제 상생형 일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 to 6보다 1시간이 좀 적네요. 그 9시간. 점심시간 빼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점심시간 네. 제외하고 9 to 6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네. 주 40시간을 또 적정 노동 시간으로 정해놨고요. 뭐 하나하나 쭉 정말 적정 노동 시간도 그렇고요, 임금도 그렇고요, 네. 소통도 그렇고요, 차별 없는 아주 투명한 그런 네. 체계도 그렇고요. 뭐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다 도입이 돼야 돼. 필요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잘 또 순항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턴트님, 다음 시간에도 기대가 되는데 네. 역시나 발로 뛰실 예정이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전국으로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광주만이 아니라 네, 광주만이 아니라 제가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북도 오.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 그리고 네. 경상남도 창원의 한번 정책들 제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개는 이제 광역 도단위 그리고 2개는 좀 이제 지자체 시단위로 해서 제가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상도와 전라도, 뭐 네. 경기도 아우르면서 전국구로 지금 취재를 하러 다니시는데 열심히 해 네. 오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청년 취업 정책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혜 중 이 실업급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을 해야 했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 의무 출석 없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4주 2회를 4주 1회로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를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일 경우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최대 3년간 수급 자격 신청 연기가 가능하고요. 구직급여 수혜 중이라면 치료, 격리 기간 7일 미만일 경우 실업 인정일 변경 가능하고요. 치료 격리 기간이 7일 이상이라면 상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의 경우 초기 상담은 대면 상담을 유지하고 유선으로 일정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회차 이후에는 유선 상담이 가능하고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국민 내일배움 카드 관련해서도 발급 및 상담 등이 온라인 신청이나 유선 상담이 가능하고요. 훈련 중도 포기에도 불이익은 없어졌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면을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일자리 정보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일부 취업 특강도 온라인으로 지원되니 참고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기운내서 성공 취업, 성공 이직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다음 주에도 꽉꽉 채워서 소개해 드릴게요.